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인데요. 봐주긴 뭘 봐줘? 뭐 이런 키워드네요, 지금. 저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걸까요? 일단 김성태 전 회장 하면 이재명 대표 뭐 같이 항상 나오잖아요. 어떤 지금 이 대북 송금 사건 이거 관련된 건데 뭐 관련 영상 좀 과거의 모습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2년이라면 이거 내이 사입은 거.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아, 여기 누가 그 쓰셨네. 내복 사입은지. 전화도 한 적 없으세요? 이재명 씨는 전화는 한번 한 적 없는데요? 전화는 한번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없습니다. 전화 없고요. 전화보다 말보다 못하고. 네. 이재명 대표 측이랑은 뭐 연락 주고받은 건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측근들도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 자, 저렇게 얘기했던 김성태 전 회장인데요. 어제 지금 수감된 상태인데 옥중 편지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그 입장문 내용의 일부인데요. 화면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일부 정치인이 나를 노상강도에 비유하고 한편에선 깡패라고. 깡패라고 한 거는 누군지 알겠어요. 한동훈 장관이 깡패라는 표현 많이 썼는데 노상강도에 비유한 거는 얼마 전에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요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노상강도를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그거를 지금 거론을 한 셈이 됐습니다.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범죄 사실로 뭐 했는데 어느 부분이 검찰 봐주기 수사인지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다. 어느 부분이 검찰이 자기를 봐주기 수사한 건지 나는 납득이 안 된다. 검찰이 날 전혀 안 봐주고 있다를 강조하고 있어요. 차지원 교수님. 예.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노상강도라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최근에 검찰이 봐주고 있다. 그러면서 회유한다. 근데 막상 김성태 전 회장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뭘 봐줍니까 지금. 납득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민주당의 공세가 오히려 약간 뭐가 뒤집히는 겁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는? 아마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여기 억울함, 배신감, 거기다가 또 현실적인 계산 이게 있는 아마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오늘 같은 옥중 평제가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이 지금 나름의 억울함이라는 것은 만약에 검찰하고 나름대로 타협을 했다고 한다면 자신의 지금 자신을 비롯해서 가족들에서 총 18명이 기소가 됐고 그중에 11명이 구속됐다. 그리고 탈탈 털리는 바람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봐주 이렇게 온갖 혐의 지금 다 쓰고 있는데 지금 억울한 사람은 나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좀 일종의 배신감인데요. 앞서 우리가 화면에 봤습니다만 본인이 송환될 때만 하더라도 사실 모든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로 나는 민주당과의 관계를 상당히 절연하고 뭔가 좀 이렇게 부인하면서 뭔가 민주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진술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노력을 몰라주고 봐준다. 봐준다, 노상강도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사실은 내가 민주당을 도와줄 때는 그러면 내가 노상강도고 깡패 정도의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나하고는 왜 가면 협력을 했을까? 이런 나름대로 그러니까 아마 이런 배신감을 아마 본인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지금 이 수사 자체가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지금 못 잡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김성태 회장이 상당히 이런 식의 진술 그리고 또 일관되게 진술을 갖고 간다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최종 타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를 나름대로 엮어있는 데는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형량을 나중에 이 구형을 받을 때도 조금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계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김성태 회장이 일종의 그 민주당으로부터 배은망덕한 기분 때문에 지금 역습을 하는 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마 김성태 회장의 옥중 편지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이번 8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번복했던 부분을 과연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일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흉기 난동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경찰이요. 이 난동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잡았군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속보 말씀드리면요. 경찰이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요 사건의 용의자를
긴급 체포했다는 소식 또 들어와 있습니다. 소포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김성태 전 회장 문제로 최수영 전 의원님.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의 공세가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조사한 검사들 좌표 찍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총공세에 나선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발단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김성태 전 회장도 이렇게 그 침묵을 지키다가 입장을 바꾼 것, 그다음에 이화영 전 지사도 부인하다가 바꾼 건데 지금 좀 전에 자막에 나갔던 더 이상 정치권의 이상행 정제되고 싶지 않아. 예. 이 얘기를 정치권의 언어로 바꾸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대로 가면 결국 나만 죽게 될 것이다. 이제는 사실 내가 다 말하겠다. 저는 이렇게 나 해석이 됩니다. 혼자만 죽진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되는 겁니까, 이제는 그러면? 나만 죽게 될 것 같으니까 나 혼자 죽지 않겠다. 그다음에 검찰이 뭐 어느 부분이 봐주기 수사에 납득이 안 된다. 이 얘기는 예. 내가 검찰 측과 딜한 것 없고 서로 이제 주고받은 거래 없고 나는 재산상의 손실만 다 입었다. 나만 엄청난 피해를 나만 받았다. 알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 표현이에요. 저는 이제 몇 표현을 바꾸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이 김성태 전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좀 표현을 아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모친상에 비서실장을 보내 조명한 것 이외에도 정말 말의 표현을 아꼈거든요. 내가 아까 표현한 대로 뭐 나는 내복과 사인부밖에 하나 산 거밖에 없다 인연이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좀 그나마 쉴드를 쳤는데 최근에 입장이 바뀐 것 딱 같으니까 얘기를 한 거죠. 너 저렇게 범죄가 노상강도인 중요한 범죄를 경범죄를 기소하느냐? 검찰과 딜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난 다 말할게요. 라고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간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사실은 모든 간접 증거들은 다 나왔어요. 김성태 전 회장의 직원들은 북한에 돈 보낸 거 다 진술로 입증했어요.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도 북한 측에 북한 측이 받았다는 이른바 영수증. 이거 우리는 표현은 영수증인데 북한 측은 령수증이라고 그러죠. 영수증이라고 그것도 그러죠. 받아서 검찰에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간접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직접 진술만 남아 있는데 예. 이제 그걸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또 바로 그러니까 표변을 해요. 과거에도 보셨다시피 유동규 조문부장이 계속 그동안 입을 닫다가 예. 지난해 9월부터 진술하니까 저 사람의 말은 자꾸 바뀌어서 믿을 게 없다고 얘기하고 대장동 관련한 거 보고받았던 실무자도 난 그 사람 잘 몰라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불리하게 될 경우에 바로 표현을 바꾸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김성태 전 회장도 이것도 가만히 된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재판이 진행될 동안 새로운 진술이 나오고 예. 증거가 나오면 정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긴장감은 최고조로 올라갈 것이 아닌가라고 저도 예측이 됩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입장문은요 여러 장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내용도 있는데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경기도와 관련자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대북 송금 이게 대북 관련된 문제가 경기도와 관련자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투입한 자금도 개인 돈이었다. 그다음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후원했던 정당으로부터 비난받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대단한 섭섭함을 표시하고 아니 그쪽에서 제안한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일단 김주옥 전 행정관. 일단 입장문 내용은 심상치는 않아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좀 이해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제안한 사람이 누군지 말씀을 하세요. 그럼. 왜 그 말씀을 안 하십니까? 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딱 이름을 박으면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누구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적인 제안은 문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이런 일을 벌이게 되면 문서가 아니었을 때는 예. 비공식적인 채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얘기하면 돼요. 그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이든 뭐든. 예. 또 하나, 저는 어디다 후원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예.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정치적 몰이를 하고 있는 거죠. 핵심적으로 내용이 뭐냐면요. 예. 검찰에서 시작된 거예요. 검찰에서 재판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세한 변동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 미세한 변동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 미세한 변화가 뭐냐라고 판사가 물어본 거예요. 변호사 측한테. 근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의견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건 대남 문제는 잘 모르겠고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에게 방북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들었다. 뭔가 말로 뭔가를 했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내용은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이 나오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이 옥중에서 서신을 보냈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2019년도에 필리핀에서 북측 관계자를 만났는데 즉흥적으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이 어떻겠냐라고 물어봤고 김성태 전 회장이 예. 북측과 비즈니스를 하니까 예. 김성태 전 회장한테 좀 도와줘라. 이 내용이 미세한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 미세한 변화가 어떤 확증적인 유죄 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전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미세한 변화라고 흘렸고 그다음에 판사가 이 내용을 물어봤고 예.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에 의해서 예. 탄핵당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예. 변호사도 미사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전 그렇다면 일방의 주장이 있는 것이고 일방의 주장이 있는 거죠. 이 내용 하나 가지고 소위 김성태 전 회장이 옥중에서 서신을 내니까 뭐 굉장히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문제.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서신 본인이 직접 한 거니까요. 그것도 옥중 그 내용을 서신인데.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히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대단한 사실이 발견된 것처럼 얘기하는 건 확대해서 얘기하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윤기찬 변호사, 요거는 이 재판에서 어떤 이런 입장문 같은 거는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이런 거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께서 실수했다고 봐요. 일단 김성태 그 전 회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아무 얘기도. 굳이 김성태 회장의 중간에는 그 다음 본인하고 사이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김성태 회장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화영 전 지사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 형태가 똑같아요. 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만배가 중간에 있죠. 유동규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이화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발언이 어떤 거가 가장 중요한데 왜 실수했다고 생각하냐면 김성태를 건드린 것도 그렇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언론이나 모든 분들이 논박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누구 말을 믿을지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이 있는 건데 말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재판부의 판단은 사실 제한되거든요. 그 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근데 이것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언론과 모든 분들의 논박 대상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저는 상당히 마련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런 차원의 말도 있지만 사실은 이 부인께서 나선 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니 부인이 면회를 자주 갔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들은 얘기인장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부인이 받은 정보 누구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았는데 과연 인권 얘기도 하고 그런가 이런 부분을 따져볼 때는 이재명 대표께서 잘못 판단하신 게 아닌가. 지금 뭐 하신 말씀 있으세요? 필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계속 예를 들면 누가 이것을 예를 들면 사건을 키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검찰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찰에서 법원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미세한 변화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얘기했던 진술 조서를 까면 되는데 까지 않고 얘기했었고 그 내용을 주로 보수 언론에서 대서특필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제가 볼 때 검찰이 충분히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로를 알고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의심이 드는 거죠. 지금 수감 상태에 있는 두 분이 각각 옥중 서신, 옥중 입장문이 각각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뭔가 자꾸 주장을 하고 억울하다 그러고 이런 게 또 공통 막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상황으로 가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